무빈수 장례, 돈도 적게 들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장례식 3일도 순식간입니다. 더구나 무빈소 장례는 더 짧습니다. 하지만 그 장례에 대한 후회는 3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빈소 장례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준비 없는 무빈소 장례가 가족에게 후회를 남길 수 있는지를, 그리고 무빈소 장례일수록 왜 더 많은 준비와 설계가 필요한지 현장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무빈소 장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족장을 하든 무빈소 장례를 하든 3일장을 하든 가족들이 고인을 충분히 애도하고 고인의 뜻을 존중한다면 어떤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빈소를 무조건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10년 전 장례를 진행했던 한 가족이 생각납니다. 당시에는 비용도 적게 들고 관리도 필요 없고 조문객이 없어 간단하다는 이유로 무빈소 장례 후 화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 산골 장소에 모셨습니다. 장례를 진행할 당시에는 가족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 가족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지만 고인을 그리워할 때 찾아가 인사드릴 공간이 없다는 사실이 유족에게는 또 다른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편한 장례를 고민하는 유족들에게 장지 부분만큼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지는 나중에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몇 년이라도 봉안당에 모시면서 시간을 갖고 결정하세요. 특히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시립봉안당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체 장례 비용 부담은 줄이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6월 1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무빈소 장례는 300만 원, 일반 조문 장례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이 든다며 비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얼마를 썼는가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준비했는가일까요?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보면 최근 모친의 장례를 앞두고 가족장 장례를 준비하셨던 선배님의 가족은 장례 방식, 부고 여부, 장지의 준비, 사전의 추모 방식까지 충분히 협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종 후에는 결정에 쫓기기보다는 고인을 애도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인사를 나누면서 선배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리 상담하고 준비해두길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장례를 미리 준비하면 가족들이 훨씬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예산 안에서도 무빈소를 할지, 가족장을 할지, 부의금을 받을지, 어떤 방식으로 추모할지에 대한 부분을 가족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장례 비용을 막연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장례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장례 비용은 크게 장례식장 사용료, 음식 비용, 상조 서비스 비용, 그리고 장지 비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한 부분만 줄인다고 해서 좋은 장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20년 전 처음 장례 업계를 입문할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그 총 장례 비용이었습니다. 책도 보고 공부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장례식장에 가서 문의도 해봤지만 그 전체 장례 비용을 가늠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 준비를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족에게 맞는 정보를 얻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육신의 이별과 함께 유족의 상심한 마음을 저는 장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육신의 이별과 함께 유족의 상심한 마음을 정리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장례에는 전문가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이별은 결국 가족의 몫입니다. 그런데 준비 없는 무빈소는 육신의 소멸에는 집중할 수 있지만 정작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가족 간의 합의입니다. 부모님은 무빈소를 원하셨는가? 형제들은 동의하였는가? 장지는 결정하였는가? 추모 방식은 준비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장례는 끝났는데 가족 갈등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말씀드립니다. 무빈소냐, 가족장이냐, 3일장이냐, 그것은 형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인을 떠나보내기 위한 고인과 가족의 뜻이 그 장례식에 반영되었는가입니다. 빈소가 없어도 가족들이 충분히 추모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장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만 줄이기 위해 쫓기듯이 끝낸다면 그 전략은 평생 남는 아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빈소 장례가 오히려 더 많은 사전 장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략된 형식만큼 고인을 기억할 방법을 더 세심하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저와 같은 엔딩 플래너가 꼭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형식이 장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족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원하는 마지막 모습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무빈소를 원하고 누군가는 가족장을 원하고 누군가는 자신만의 마지막을 살아서 이별을 나누는 생전 장례식을 설계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장례 진행자의 말을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가족들이 마지막 시간을 함께 준비하고 그 설계를 도와줄 코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그것이 엔딩 플래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빈소 장례가 대세가 아니라 장례 준비가 대세가 되어야 합니다. 장례 준비는 효도입니다. 또 장례 설계는 사랑입니다. 엔딩 플래너 김상태였습니다.